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건양대학교 네. 김안과병원 네. 안과의 정정진 교수님. 네. 아니 자꾸 우리는 이제 교수님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닉네임을 좀 붙여줘야 되는데 네. 뭐 혹시 중고등학교 때 별명 같은 거 없었습니까? 제가 얼굴 약간 까만 편이라요. 그냥 뭐 깜시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깜시? 네, 깜시. 아 근데 깜시. 깜시라고 겹치잖아요. 깜신하고 구별이 안 돼서 근데 안 돼. 아니요, 그럼 뭔가 남매 같은 남매 느낌도 같다. 있는데요. 깜시. 깜신과 그것도 괜찮은데? 깜시. 딴 거 뭐 또 없습니까? 또 재밌는 거? 아, 다른 재밌는 거는 없는데 혹시 뭐 지어주실 만한 거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뭔가 이렇게 딱히 막 번쩍하고 떠오르는 건 없는데 네. 제일 이제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하죠. 한자로는 어떻게 씁니까? 아 제가 한자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에이 자기 이름이야 아니 알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을걸요? 아, 우리 이 그냥 세대에는 찾아봤다. 없어. 네, 제 더 어린 한번 세대 배웠으니까 모를까. 있는데 네. 저 쇠복종 보배진. 아 쇠북 세북종 종, 보배진 보배로운 종 에밀레 어때 그러면? 막 던지는. 에밀레 하면 뭐 에밀리 있잖아 에밀리. 에밀리는 왠지 막 금발 백인 이름 같지 그쵸 않아? 그런 에밀리? 이름 같으니까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배스러운 종이라고요. 종하면 골든벨 어때 골든벨? 골든벨 괜찮은 것 같아요. 골든벨? 네. 응, 골든벨.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딸랑딸랑. 오. 오늘 내가 다 쏜다. 뭐 이런 거. 아 플렉스 하겠어 막 이런 혹시 우리 회식하면은 진짜로 골든벨 네, 흔드는 거? 불러주시면은 흔들게요. 카드 주시면은 그걸로 쏠게요. 아 내 카드로? 그 카드로 내가 쏜다. 이렇게. 골든벨. 골든벨로 하실 거면 다음번에 여기 종을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럴까? 예, 그 질문 들어오면 땡! 흔들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금 도금한 걸로 이왕이면은 허연 거 말고 네, 골든벨. 두는 걸로 뭐 더 좋은 거 안 떠오르면 그럼 다음에 오시면 골든벨로 우리가 네. 불러드리도록 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오늘 왜 모였어요? 오늘 건물주, JYP의 네. 장명 시간 뭐 이런. 건물주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되게 건물주들이 이제 골든벨도 네. 치고 뭐 이러는데, 네 오늘 질문 해결해 보겠습니다. 명박 저격수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병원을 금방금방 갈 수가 없어서 질문 하나 올립니다. 3주 전부터 오른쪽 눈에 먼지 같은 게 보였다 없어지고 하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반의를 방문했더니 검안사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눈 앞쪽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건조증 약 처방을 받아서 사용 중인데 아직까지는 호전이 없습니다. 간단한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안사라는 데 가서 먼저 뭘 받았어요. 네. 근데 GP를 방문했는데 왜 검안사한테 가서 검사를 받는 GP가 안과는 잘 모르는 거지. 일반 의사니까. 네, 이거는 뭐 그냥 일반이니까 그렇고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요 바로 안과를 갈 수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검안사한테 한번 거쳐서 이제 검안사 선에서 뭐 처방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서 2차로 안과 뭐 무슨 과를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안사한테 검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앞쪽에 이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보통 눈을 구분할 때 아까 그 수정체 기준으로 이제 각막이나 전방 쪽을 앞쪽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뒤에 뭐 유리체나 망막, 시신경을 뒤쪽이라고 그냥 솔직히 표현하거든요. 근데 먼지 같은 게 보였다 없어지고 하는 게 이제 비문증이라고 해서 유리체, 그러니까 수정체 뒤쪽에 젤리 같은 조직이 눈 속에 있어요.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근데 그 유리체 조직이 뭐 어떠한 뭐 염증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연적인 우리가 성장 과정, 노화 현상에 의해서도 이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눈 뒤쪽에 문제니까 당연히 눈 앞쪽은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 비문증이라는 게 사실 꼭 무슨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도 생길 수가 있고 우리 고도근시 있으신 분들 이제 안경 엄청 두꺼운 거 쓰신 분들 저도 사실 12디옵터예요. 되게 나쁜데 저는 이 먼지처럼 떠다니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비문증이 있었거든요. 뭐가 네. 이렇게 떠다니고 애벌레가 네, 생겼잖아요. 그게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동그랗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실처럼 애벌레처럼 맞아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모양은 가지가지가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안 다 생기는 있지 않아요? 사람도 있죠.
나도 뭔가 이렇게 가끔 실 떠다니는데. 걔를 이렇게 보게 되죠. 이렇게. 따라가. 그리고 이렇게 하얀 벽이나 밝은 데 보면 더 잡아. 지금도 맞아, 여기만 맞아, 있어요. 맞아, 여기. 맞아. 네. 저도 지금 네, 보여 있어요, 보여. 있어요. 네, 있어요. 저도 되게 많은데 고도근시라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없으세요? 내 저는 눈에 모르겠는데 그거. 진짜? 진짜요? 네. 그게 없는 사람도 있다고? 있으실 텐데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근시가 심하시면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사시처럼 하면 또 좀 보이지 않아요? 눈을? 저런 사시는 밝은데 하얀 있어요. 벽 사시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사시가 있어서 안 보이나?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걸 보고 내 눈속에 벌레가 사나? 라고 해서 되게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 비문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딱 그 얘기예요. 비가 날아가는 거고 문이 무슨 벌레일걸? 날파리인가 뭐 이런. 그래서 벌레 날아다니는 증상. 날파리증이라고 비문증. 저희가 날파리증. 표현을 음. 해요. 그게 훨씬 이해하기 쉽네요. 네, 날파리증. 그렇게 실제로- 바꿀까? 날파리증으로 비문증을? 네. 날파리증은- 비가 날이고 문이 파리고 그렇다니까요. 나는 파리. 음. 눈속에 막 파리가 음. 윙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그런 노화 현상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굉장히 드물게는 저희가 앞 시간에 망막박리 얘기 잠깐 했었는데 망막 박리가 있을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수가 이 먼지 같은 개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혹은 이렇게 떠다니면서 일부가 커튼 것처럼 가려 보이면 꼭 가서 망막이 괜찮은지 확인은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이 비문증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분은 증상 자체는 지금 비문증이에요. 네, 비문증은 병명이 아니라 그냥 증상이 네, 됩니까? 이것도 증상이죠. 근데 네. 우리 써니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고 네. 저도 막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네. 3주 전부터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없던 비문증이?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어느 순간 생겼으면은 그것도 그 얼마 전부터 어느 생긴 순간 거니까 어느 순간 인지하게 생기는 된 거고 없어지기도 합니까 그러면?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눈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익숙해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지신 걸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익숙해졌나 봐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비문증이 사라진 것 아니, 같았거든요. 저도 사실 환자분들 막 계속 보지만은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저런 밝은 데 딱 보면 아 맞아 내 눈에 이게 있었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문증 별로 치료 안 하고 치료 방법도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네, 몇십 년 네. 동안 이러고 사는 걸 보면. 그럼요. 네. 저도 근데 그러고 살아요. 혹시 다른 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네. 뭔가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튼 친 것 같이 뭔가 네. 가려지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되시면 안과를 꼭 찾아가 보셔야 되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비문증이라고 하면 언젠가 익숙해지시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네,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안과 전문의를 만나기 쉬운 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 없죠. 네, 의사 만나기 제일 쉬운 맘만 나라인 것 먹으면 같아요. 뭐 온 동네에 다 있으니까 우리 안과 이 안과 갔다 전문의가. 저 안과 당일날도 막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김학과 병원에 찾아가셔서 네, 진료 망막 받으시면 센터로. 되겠어요. 네. 들어오셨을 때 바로 예약하고 가시는 걸로. 로스트님이 보내신 다음 질문 네. 써니가 좀 볼까요? 네. 제가 언제부턴가 눈앞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요. 눈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세수를 하거나 눈 세척을 하면 괜찮아지는데 또 조금 지나면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생기네요. 눈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건지 노화가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네. 일단 이분이 눈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눈에서 기름을 생성을 해요. 어디냐면 우리 눈썹 나 있는 데 있죠. 그 네네. 부분에 이제 기름샘이 존재를 하거든요. 눈꺼풀 태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우리 왜 막 슬프거나 할 때도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물도 있고 그런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도 있고 중간에 이제 점액 성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층이 골고루 깨지지 않고 잘 존재를 해야지 뭐 촉촉하게 눈을 보호해줄 수가 있는데 기름이 뭐 과도하게 나온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기름 성분이 많으면은 실제로 눈이 뿌옇게 보이실 수도 있고요. 네. 안구 건조증도 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불편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뭐 특별히 어떤 질환이 있는 건 아닌 건가요? 만약에 이게 기름이 과도하게 많이 나와서 안구 건조증까지 오시면은 그걸 그냥 안구 건조증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고 그 기름샘에 눈꺼풀 태에 염증이 있으면 눈꺼풀 태염이라고 저희가 진단도 내리고요. 이건 사실 뭐 항생제 치료나 눈물약 항염증제 치료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찜질이랑 눈꺼풀 태를 잘 따뜻하게 세수할 때 한 번씩 더 닦아주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기름이 그냥-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런 표현 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드물죠, 사실은. 그냥 뭐 뿌예요, 건조해요 이런 식으로 오시기는 하죠, 보통은. 근데 이분이 그냥 뭔가 뿌옇고 얼룩덜룩해 보이니까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고, 눈꺼풀 태에서 기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마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지식인이시네요. 이 백내장이 진행되는 뭐 증상이라면 세수에도 똑같겠죠. 그쵸, 그죠? 맞습니다. 예. 똑같이 제가 설명해요, 저렇게. 눈곱도 많이 끼겠네요. 만약에 진짜로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분이 있으면. 예, 뭐 자는 동안에 그게 눈곱으로 굳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노란색 눈곱이 좀 자주 낀다. 예,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눈곱 얘기 나와서 참 어르신들은 나이 먹으니까 눈곱이 더 많이 낀다 이런 얘기들 흔히 하시는데 그거는 맞는 그건 말입니까? 아니 뭔가 질환이 있으니까는 좀 그런 게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안구건조증도 어떻게 보면 노화 현상의 일종이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눈물도 당연히 부족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씻어 나가는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아마 그래서 조금 더 정체가 되고 하니까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병이 없으면 노화가 된다고 해서 눈곱이 더 끼는 거는 아닌 아니죠. 거군요. 네. 그 눈물 내려가는 길이 막히거나 이런 것도 노화 노화 현상으로도 생길 수가 중에 있어요. 생기니까 네, 네. 그런 경우는 또 당연히 눈물 내려가는 길도 아시고.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여기서 배운 게 더 많아요. 다음 질문 하나 더 가봅시다. 튼튼 형제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아래 눈꺼풀을 뒤집어 보면 아주 작게 노란 염증, 지방 같은 게 보입니다. 크기가 작아서 크게 불편한 건 모르고 사는데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덩어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요. 누구는 다래끼라고 그러고 누구는 지방종이라고 그러고 안과 가서 치료해야 되는 건지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눈꺼풀을 뒤집어 보면 노란 게 보인다. 이거 사실은 직접 봐야지 저희가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노란 염증 덩어리가 눈 속에 아마 있으면은 보통 다래끼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래끼가 생기면은 처음부터 그걸 째지는 않고 처음에는 항생제 같은 거 처방을 해서 염증을 조금 달랜 다음에 그래도 이게 저절로 사그라들지 않으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칼로 째야 돼요. 째서 안에 있는 농을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다래끼의 공식적인 명칭은 뭔가요? 그게 다래끼가 공식적인 아, 명칭인데요. 그건 명이 다래끼예요? 뭔가 옛날에 되게 어려운 말로 모시기 농양이라든가 이런 말이 어려운 네. 한자 용어 다래끼입니다. 있었는데 까먹었어. 그거 뭐였더라? 속립종 뭐 그런 맹립종, 맹립종 뭐 그런 옛날 네, 말은 근데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네. 뭐 다래끼 그러게요. 하면 딱 이제 모두가 알죠. 알잖아요. 근데 다래끼는 뭐예요? 다래끼는 그 이제 기름샘 같은 거에도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염증이 안에서 기름이 못 빠져나가서 안에서 곪는 거죠. 네, 곪아서 이제 염증 생기면서 덩어리가 잡혀지고 만지면 아프고 네, 그렇게 되는 질환인데 보통은 항생제 쓰면은 초반에 거의 다 많이들 괜찮아지세요. 근데 그래도 안 없어지면은 이제 저희가 눕혀놓고 마취해서 네, 메스 주세요 해가지고 착 째서 그러다가 피나면 면봉 주세요. 그렇죠. 저 대학교 때 여기 눈꺼풀 여기였나 여기 밑에 그 콩다래끼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이 이거 안과 가면 바로 없애줘라고 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바로 안과를 갔어요. 그 건물에 안과가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저 여기 콩다래끼가 있다는데 이거 없애려고 왔어요. 이랬더니 약간 분주하게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누우래요. 누웠어요. 누워야죠. 마취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요? 마취 안 하고 그냥 뗐어요. 왜냐면 너무 그 고통이 기억이 나는 게 마취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만 그 정도니까 네. 마취해야 되는 건가 봐. 진짜요? 당연히 마취를 하고 하죠. 왜냐면요, 제가 또 고통 잘 참기로 유명한데 피부과에서 이거 참는 사람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갔는데 마취를 했는데 내가 못 느낀 건가? 하고서는 저는 정말 뭐 이렇게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눈을 까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프고요. 막 여기 이렇게 꺼즈를 대고 약국에 내려갔는데 약 선생님이 처방전을 달래요. 근데 내가 처방전을 들고 처방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없어서 약사님을 물어보는데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약을 받아 들고 어디에 한참 이렇게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이걸 이렇게 떼려고 그러는데 피가 엉겨붙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아는 그 피부과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식염수로 이렇게 막 적셔가지고 뗐는데 저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아팠던 건 다래끼 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전 그 뒤로 다래끼가 생길 것 같다 이러면 빨리
빨리 병원 뭐 항생제를 먹든지 뭐 소염제를 먹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속다래끼, 겉다래끼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구분은 하는 거고요. 치료는 어쨌든 똑같이 치료를 하는데 아까 그 마취를 안 하지는 않거든요. 안 그래요? 하면 당연히 너무 아프니까. 왜냐하면 그게 속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긁으려면 쇠로 작은 스푼 같은 거 있어요. 그걸로 막 벅벅 긁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데 종기 나서 뭐 마취를 찔 해도 때도.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마취를 해도 아파하는데 아 마취를 했는데도 그럼 그 정도로 아팠던 그럴 수도 거예요? 있고 아니면 뭐 네. 염증이 심하면 마취가 잘 안 돼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치과 쪽에서도 이 끝부분에 염증 심하거나 이러면 마취사를 놔도 실제적으로는 염증이 잘 안 돼서 신경치료할 때 아픈 경우가 꽤 있어요. 예, 할 만큼 한 걸 수도 있어요. 다래끼는 해주죠. 아이들한테 잘 생기는 겁니까 원래? 아이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좀 잘 안 씻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씻을 때 눈꺼풀 잘 닦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눈화장 잘 안 지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좀 잘 생겨요. 다래끼는 없는 네. 게 아니네요. 다래끼는 전혀 없는 거 아니고요. 근데 되게 드문데 다래끼가 뭐 비슷한 자리에 계속 심하게 나는 경우는 그게 종양 가능성도 있어서 드물게는 저희가 이제 그 바이옵시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지금 지방종이라고 누가 그랬다. 네. 잘 모르는 분이 네. 있겠지만 지방종은 뭐예요? 지방종은 말 그대로 지방 성분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시스트 뭐 그런 덩어리가 이렇게 눈에 생길 수가 있는데 지방종은 팻벨인가요? 골든벨 아니고 그럼 제 별명은 빼빼리 되나요? 리피드벨이나 빨리 이분은 넘어가시죠. 방송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방종은 팻벨인가요? 로컬벨은 어때? 지방종.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도 저희가 뭐 봐서 위치나 크기 보고 미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제거해 드리고요. 해서 예, 오셔서 보시고 예, 판단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없애도 돼요? 만약에 위치가 되게 구석에 있고 특별하게 겉에서 티가 안 나거나 하면은 예, 그냥 두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요. 각 컨디션이 안 좋으면 크게 느껴지는 거 이거 염증이 네, 다래끼가 염증, 예.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럴 이거는? 수도 있어요. 예, 속에 그냥 조금 네. 남아 있던 게 이제 염증 막 반응 일으키면은 조금 커졌다가 그 결론은 안과 가서 치료를 째시라. 하면 좋긴 하다. 네. 네. 그러니까 다래끼는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 지방종은 그냥 지방이 뭉친 거잖아요. 예. 그죠? 예, 네, 그 이거는 염증이 지방이- 유무니까 네, 네. 예. 이게 줄었다가 커졌다가 이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염증일 것 같네. 염증 같은. 치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 끝에까지 염증이 있으면 그게 뼈 속에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염증이 뼈가 꽉 차고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염증이 커지면 뼈의 제일 약한 부분을 이렇게 뚫고 밀어요. 그래서 길을 터서 이쪽 살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살에 볼록하게 이렇게 약간 여드름 나오듯이 나와요. 근데 그게 붓고 붓다가 이제 살이 얇아지니까 터질 거잖아요. 그럼 고름이 쭉 빠져요. 그럼 또 가라앉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밖에랑 이렇게 연결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바깥쪽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가 이제 그 농양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또 네네. 메꿔지고 또 부풀어 올랐다가 메꿔지고 이제 이러고 사시다 보면 나중에 오면 뽑아야 되는데 우리 올소님이 따로 치과 관련해가지고 또 유튜브 요새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큰 그래요? 기대해 주시고요. 아, JYP가 되게 네. 재밌어하더라고요. 팟빵이나 뭐 아이튠즈에서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실수하시는 겁니다. 요새 팟빵에 안 올라가고 유튜브에만 올라가는 맞아요. 짧은 영상들 우리가 무지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올소님 그 올소의 아싸? 그렇습니다. 예. 아싸 아트앤사이언스라고 네.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네. 이것저것 네. 유튜브 방문하셔가지고 네. 네, 네.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눌러주시고 언니네 피부과도 이제 고정적으로 올라갈 네, 그리고 거니까요. 뭐 써니의 선택 이런 시리즈도 네. 그 써니에서도 그래 결심했어요 이거. 네, 써니의 선택도 재밌습니다. 네. 1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으로 성형외과를 갈 거냐, 피부과를 갈 그거 거냐. 제가 봤습니다. 네. 300만 원 꽁돈 있으면 어딜 갈 거냐. 500만 원 있으면 어딜 갈 거냐. 여기 3편 찍었거든요. 세 편을 다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럼 실제로 선택해서 아실 수- 가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정한 방송이네요. 진정한 이거 방송. 봐서는 피부과 가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결과는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